클래식 피지크 사전심사 요약입니다. 브리온 앤슬리는 아놀드 클래식 때보다 더욱 강도 높은 컨디셔닝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인터뷰에서 그가 했던 말처럼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감량을 진행해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브리온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몸 상태를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스 클랜센스키의 성장세는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현재까지도 제한 체중을 다 채우지 않은 괴물입니다. 오늘의 어스는 쉐입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이즈가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총 55명이 출전한 클래식 피지크 내에서 가장 컨디셔닝이 눈에 띄었으며 전면 대퇴사두와 코어의 선명도는 혼자만 HD 화질로 무대에 오른 느낌이었습니다. 후면부 백은 아직 더 많은 근육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졌으며 팔 근육은 지난 시합들보다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라몬 디노는 정말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거대한 상완과 전환 사이즈를 지녔으며 긴 코어를 가졌음에도 한 줌 사이즈의 허리로 인해 포징을 하던 하지 않던 신미성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키를 잘못 재면서 개체를 통과하지 못했던 일도 있었지만 180cm의 라몬은 제한 체중을 가득 채워 무대에 오르는 괴물입니다. 한눈에 봐도 타 선수들보다 큰 사이즈와 뚜렷하고 선명한 근육 세퍼레이션, 만화책에서 나온 것 같은 신미성이 더해져 몸을 보고 정말 재미있는 몸이다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인물은 파비안 마이아였습니다. 지난 피지크 업데이트 때 사진과 영상을 보고 탑 10은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떠한 선수들보다 작은 두상과 큰 프레임, 훌륭한 컨디셔닝을 지녔습니다. 어스와 함께 유럽 내에 가장 실력 있는 강자로 떠오르는 선수로 어스와 비슷한 느낌의 시원한 체형을 보였습니다. 장신의 선수로 조금 더 근육을 붙인다면 퍼스트 콜아웃을 넘어 탑5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이크 서머필드도 지난 올림피아에 비해 많은 양의 근육을 붙여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컨디셔닝 부분에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근육 볼륨과 모양을 선보였지만 탑 선수들에 비해 가슴 근육의 근질과 어깨 근육의 디테일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저징에 큰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완벽함 속에 심심함이 있는 바디 타입이었습니다. 짧은 코어, 넓은 어깨 프레임, 가는 허리가 장점이며 약점이라 불리었던 상완의 사이즈도 굉장히 커져 무대에 올랐습니다. 세대 교체의 중심에 있는 선수로 역시 퍼스트 콜아웃에 호명되었습니다. 웨슬리 비셔스가 드디어 인정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8명이 호명된 퍼스트 콜아웃 가장자리에서 좀처럼 안으로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하체 사이즈의 증가로 인해 거대한 상체 사이즈와 매칭이 되었으며 완벽한 컨디셔닝과 함께 시합을 치르면서 근육의 디테일들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최 직전에도 팬들과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나이스한 성격의 선수란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테렌스 러피는 개최 때부터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차 개최를 실패하면서 어디론가 급하게 가는 모습까지 확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알던 날카로운 테렌스의 컨디셔닝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육에 힘을 주지 못하는 느낌이었으며 근육 선명도도 퍼스트 콜아웃 내에서 가장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스트 콜아웃의 크리스 범스테드는 말 그대로 장악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를 그나마 바짝 추격하는 선수가 라몬이로 보여졌으나 라몬과의 비교 심사에서도 크리스가 더욱 커 보이고 더욱 눈에 띄는 쉐입을 보였습니다. 개인 포징까지 확인했을 때만 해도 라몬디노를 보고 크리스 범스테드를 푸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각자 개성이 있는 몸을 선보였음에도 분명히 크리스 범스테드의 몸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두 선수의 비교를 단지 컨디셔닝만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선수는 100% 이상의 모습을 보였으며 사전심사 마지막 두 선수의 비교 심사가 끝나고 모든 관중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세컨드 콜아웃에는 굉장히 아쉬운 컨디셔닝을 가져온 첸 강과 대한민국에서 몬스터진 프로쇼를 우승하고 올림피아에 출전한 박재훈 선수가 위치하였으며 8명의 선수들이 호명된 클래식 피지크에서 본선으로 진입하기엔 힘들어 보였지만 15위 정도로 55명의 선수 중 40명을 이긴 기염을 토했습니다. 서드 콜아웃 내에는 북미 대륙의 대표적인 시합인 피츠버그 프로, 뉴욕 프로 등을 우승한 선수가 있었음에도 그들보다 더 높은 순위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세컨드 콜아웃에서는 알렉스 캄보네로와 마이크 다보울이 탑10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였으며 아쉽게도 첸강은 컨디셔닝 실패로 진입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박재현 선수는 완벽한 근육 세퍼레이션과 강도, 볼륨을 선보였으며 몬스터짐 때 보이지 않았던 디테일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체 사이즈가 커져 하체와의 밸런스가 잘 맞아 보였으며 등 근육의 발달인지 허리가 조금 더 타이트해진 것인지는 몰라도 더 나은 V테이퍼를 보였습니다. 서드 콜아웃 내에는 뉴욕 프로의 우승자 닐 커리, 피츠버그 프로의 우승자 알렉산더 웨스텀이어 텍사스 프로를 우승한 단코바 앤더슨이 중앙에 위치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0위권 근처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선수들이 15위 밖으로 밀려난 엄청난 대진의 시합이었습니다. 국내의 송재필 선수는 아쉽게도 마지막 콜아웃에 호명되었습니다. 저지들은 탑6부터 10위까지의 콜아웃에 테렌스를 중앙에 두고 파비안 마이어와 웨슬리 비셔스를 좌우 7, 8위, 알렉스 캄보네로와 마이크 다보우를 90위 자리에 두었습니다.
아쉬운 컨디셔닝의 테렌스는 올림피아 2위에서 탑5 밖으로 밀려난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제한 체중이 남아있다고 알고 있는 테렌스가 개최에 실패했던 것이 그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3위부터 5위 콜아웃에서는 얼스 클랜신스키가 중앙에, 브리온 앤슬리와 마이크 서머필드가 좌우측에 위치하였습니다. 어스는 약점이었던 측면에서도 더욱 두꺼운 모습을 보였으며 3명 중 가장 선명한 컨디셔닝과 쉐입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크리스 범스테드와 라몬디노의 탑2 콜아웃이 이어졌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두 선수가 경쟁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저 정도 수준에 도달한 선수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눈부신 모습의 두 선수였으며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큰 재미를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클래식 피지크 사전심사 직관 리뷰를 마친 들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